국립중앙박물관이 K-팝 데몬헌터스 즉 캐대헌 효과에 따라 올해 6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3위에 등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세에 따라 세계 2위 등극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미 8월 말 기준으로 432만 명을 돌파해 지난 2023년 최대 관람객 418만 명을 추월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캐주얼 브랜드 에이세컨즈는 캐대헌과 협업한 의류 상품을 오늘 26일 출시하고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에버랜드 또한 캐대헌 테마존을 26일 오픈합니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유튜브 채널의 골든 공식 리릭 비디오가 조회수 4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하나씩 살펴볼까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6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3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연간 관람객 650만 명을 달성하면 파리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 관람객 순위 세계 3위를 기록하는 것이라며 국립중앙박물관이 명실상부한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할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총 432만 8,9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5% 증가했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 수는 약 65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평균 약 55만 명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고 있는 셈입니다. 작년 영국 미술 전문지 아트 뉴스페이퍼가 발표한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에서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874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2위 바티칸 박물관 683만 명, 3위 영국 런던 대형 박물관 648만 명, 4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573만 명, 5위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 박물관 460만 명, 6위 중국 상하이 박물관 동관 423만 명, 7위 미국 국립미술관 393만 명 순이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작년에 관람객 378만 명을 기록해 세계 8위에 랭크됐습니다. 작년에 아시아 지역 1위를 차지한 상하이 박물관 동관은 1952년 설립된 상하이 박물관의 분관인데 회화, 도자, 서예 등 중국 고대 미술을 두루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박물관 동관은 2023년 개관한 후 꾸준히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3년 순위에서 418만 명을 기록해 6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당시 관람객이 그간 최고 기록인데 올해는 8월까지 432만 명으로 이미 2023년 관람객 기록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캐대헌 신드롬에 따라 관람객이 증가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2위까지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장은 K컬처 열풍 속 한국을 소재로 한 컨텐츠에 전 세계가 주목하며 국립박물관 굿즈의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 650만 명 관람객 시대를 대비해 기념품샵 확대, 어린이 박물관 신축 등 관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립박물관 굿즈가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전통 문화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성공 사례를 뷰티, 푸드, 엔터 산업에도 만들어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손꼽히는 브랜딩 전문가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는 전시실 중 하나인 사유의 방이란 이름을 지은 김아린 비마이게스트 대표는 국중박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20년간 박물관 브랜딩을 꾸준히 해오면서 쌓인 신뢰의 바탕 위에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전통 문화로 확장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2025년 8월 굿즈 판매 매출은 52억 7,6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달 매출 21억 4,200만 원 대비 약 2.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 요인은 크게 5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1. 이건희 기증전 등 히트 전시에 잇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용산 개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1945년 조선 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해 개관한 이래 60여 년간 10년에 한 번꼴로 이사하다 2005년 지금 위치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약 13만 제곱미터로 세계 6째 규모의 박물관입니다. 개관 기념으로 국보급 유물이 대거 공개됐고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당시로서는 프랑스 루브르, 미국 메트로폴리탄 등 세계적 박물관의 하루 평균 관람객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개관 한 달 만에 64만 명이 찾았고 44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개관 다음 해인 2006년에는 328만 명이 입장했지만 2007년에는 228만 명으로 관람객 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국중박은 관람객 회복을 위해 대중 친화적인 기획 테마전을 잇따라 열었습니다. 2009년 한국박물관 100주년 기념전 이집트 문명전 등에 힘입어 275만 명으로 상승 전환했고 이듬해에는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정체 상태에 빠졌고 코로나가 닥친 2020년에는 77만 명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전 합스부르크 600년 전 등이 큰 호응을 얻으며 관람객 수가 341만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2023년에는 사유의 방 청자실 기증관 등 상설 전시가 꾸준히 인기를 끌며 역대 최대인 41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도 대형 전시전을 열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한 로버트 리먼 수집품을 아시아 최초로 공개합니다. 르누아르 고우 고갱 등 작가의 걸작 80여 점을 전시합니다. 로버트 리먼은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를 경영한 가문의 일원으로 2600점 이상의 예술품을 수집했습니다. 2. 건축가와 협업한 사유의 방 등 전시 방식 변화. 새롭게 바꾼 전시 방식도 관람객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우선 유물을 한 공간에 몰아넣는 평면적 전시에서 관객 체험을 강조하는 입체적 전시로 바꿨습니다. 2021년 박물관 2층에 마련한 사유의 방이 대표적입니다. 사유의 방은 모나리자가 루브르를 대표하듯 방가사유상을 국립중앙박물관 대표 아이콘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국보인 방가사유상 2점만을 어둡고 고요한 공간에 나란히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이 작품에 몰입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학고제 갤러리 등을 설계한 유명 건축가 최욱 원호원 아키텍스 대표가 설계했습니다. 국중박이 전시 공간을 건축가와 협업한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개편한 기증관은 응접실 형태로 꾸민 기증 1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증자 이름을 딴 전시실이 쭉 늘어선 형태에서 벗어나 전시실 한쪽 벽을 책장처럼 꾸미고 서화 도자 공예 등 다양한 유물을 배치했습니다. 실제 기증자의 응접실로 초대받은 듯 하기도 하고 조선 후기 인기를 끌었던 책가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3. 미디어 파사드, 가상현실 디지털 서비스 강화. 청자실에서 스페인 관광객 미구엘 헤레스 씨는 상감청자 제조 과정 소개 영상을 보면서 도자기에 관심이 많아 해외여행 때마다 그 나라의 박물관, 도자기 전시실을 반드시 찾는다며 국중박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자기 역사 제조법을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박물관은 처음 봤다고 감탄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1년 디지털 박물관 종합계획 디지털 전략 2025를 수립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발굴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 일환으로 마련된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디지털 실감 영상관에서는 반응형 영상, 가상현실, VR 콘텐츠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실감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상설 전시관 로비인 역사의 길에 위치한 경천사 10층 석탑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야간 개장 때 디지털 미디어 작품으로 변신합니다. 미디어 파사드 기법으로 석탑 위에 석탑 표면에 새겨진 여러 이야기, 석가모니의 생애와 법회, 서유기 이야기, 극락정토 등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역사의 길에는 중국 지안에 있는 실제 광개토대왕비 6.39m를 재현한 디지털 광개토대왕릉비가 세워졌습니다. 높이 8m, 너비 2.6m, 폭 1.9m의 거대한 직육면체 발광 다이오드 영상물 스크린으로 사면을 둘러가며 고구려 신화와 광개토대왕의 업적 등이 적힌 총 1775자의 비문을 보여줍니다. 4. BTS 캐대언 등 K컬처 열풍. 외국인 관람객 유치는 국중박이 용산에 개관한 직후부터 주요 과제였습니다. 스타 마케팅을 초기부터 활용했습니다. 이현주 국립중앙박물관 홍보전문경력관은 2009년 배우 배용준이 펴낸 책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직접 설득해 박물관 방문을 유도했던 사례라며 배용준 팬들의 박물관 방문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RM이 특별전 관람 후 사진과 뮤즈를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국중박이 해외 팬들의 BTS 성지순례 코스에 포함됐습니다.
K컬처 열풍은 국중박 관람객 증가의 핵심 요인입니다. K콘텐츠 확산과 함께 국중박은 K컬처와 한국 전통문화가 결합된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캐대언이 국중박 흥행에 불을 붙였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중박을 찾은 외국 관람객은 14만 7,64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인원의 80%가량인 8천여 명이 7월과 8월 2달 동안 집중됐습니다. 6월 20일 캐대언 공개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된 시점입니다. 다만 외국인보다 내국인 관람객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내국인 관람객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작년 대비 81.6% 늘었는데 같은 기간 외국인은 8.3% 증가했습니다. 국중박 관계자는 K컬처 열풍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박물관 관람객도 늘어난 게 사실이지만 전통 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 특히 젊은 세대가 전통 문화를 고루한 게 아닌 최신 유행으로 즐기는 분위기가 박물관 인기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방가사유상 변색잔 등 출시 직후 완판되는 뮤즈. 국립중앙박물관 인기에는 뮤지엄 굿즈 뮤즈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온오프라인 뮤즈 매출액은 213억 원으로 최근 5년 새 5배 이상 규모로 늘었습니다. 뮤즈 매출액이 2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4억 8천만 원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 매출은 작년 기록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과거에 박물관에서 팔던 상품은 기념품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 개발에 힘을 쏟으면서 뮤즈가 흥행 품목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을 모티브로 했기에 거부감이 없으면서도 색다른 매력으로 MZ세대를 사로잡았습니다. 방가사유상 미니어처는 2020년 온라인 출시 후 6차 판매 모두 조기 품절될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뮤즈 돌풍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상품기획팀 4인방이 이끌고 있습니다. 기업 마케터 출신인 김미경 팀장은 국중박 대표 상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학예실 전문가들에게 대표 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모두 방가사유상을 꼽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듬해 사유의 방이 조성되면서 미니어처 상품과도 시너지가 났습니다. 이후 고려청자 에어팟 케이스와 석굴암 조명 등 히트 상품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고려청자 에어팟의 경우 고려청자에 가까운 색을 찾기 위해 100번 이상의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뮤즈 공모전을 통해 제작한 취객 선비 3인방 변색잔 세트는 작년 출시 직후부터 품절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에서는 까치호랑이 배지 뮤즈가 인기입니다. 캐대언에 등장하는 보이그룹 사자보이즈 리더 진우의 반려동물은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인데 이는 조선시대 미나자코도 까치 호랑이 그림에서 따온 캐릭터입니다. 김미경 팀장은 희소성과 가치가 있고 유물이 가진 콘텐츠와 상품이 어울려야 인기를 끈다고 전했습니다. 뮤즈는 해외 미술관에서 선보일 만큼 그 자체로 가치와 매력을 지닌 문화 콘텐츠가 됐습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미국 최대 아시아 전문 미술관인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11월 개막하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에 인왕재색도를 모티브로 한 조명, 고려청자 접시잔 세트, 청자 텀블러 등 뮤즈 38종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티즌들은 이제는 입장료 받아서 관람 환경 및 편의시설 개선에 사용하고 건물 내외 보수에도 사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어릴 적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을 때는 사람보다 전시물이 더 많아서 관람하기 편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사람이 넘쳐나네요. 국립박물관을 무료로 입장시키는 나라가 한국뿐이네요. 소액이라도 입장료를 받고 그걸로 좀 더 나은 관리를 한다면 오히려 환영 등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지난 7월 취임 간담회에서 자칫 반감을 우려해 유료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상설전시의 무료화는 2008년부터 국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 박물관 미술관 무료화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약 80%가량이 박물관 관람의 유료화를 지지하고 있어 유료화에 나서도 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홍준 관장은 K컬처의 뿌리로서 한국미술 5000년의 세계 순회전을 기획 중이라며 국정과제에서 세계의 K문화 강국의 실체와 저력을 보여주는 전시로 만들 것이라며 중장기 계획을 알렸습니다. 다음은 에이세컨드 콜라보 이야기입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캐주얼 브랜드 에이세컨즈는 K-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상품을 26일 출시합니다. 에이세컨즈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관을 패션으로 확장시키면서 국내외 고객들에게 K-패션 선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략입니다. 에이세컨즈는 이번 협업을 통해 작품 속 걸그룹 헌트릭스와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의상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을 선보이고 두 아이돌의 팬들이 열광할 만한 라인업을 기획했습니다. 협업 상품은 두 차례에 걸쳐 공개됩니다. 26일 출시되는 1차 상품은 반소매 긴소매 티셔츠, 후드 티셔츠, 볼캡으로 구성됩니다. 헌트릭스, 사자보이즈와 까치 서씨 캐릭터와 레터링을 디자인에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일부 레터링 그래픽은 에이세컨즈만의 감각과 한국적인 요소를 담아 새롭게 개발했는데 사자보이즈 영문 레터링을 한글과 조합해 참신하게 표현한 그래픽이 눈길을 끕니다. 1차 상품은 에이세컨즈 명동점 홍대 입구역점 에버랜드점과 온라인 쇼핑 플랫폼 SSF샵에서 판매되며 SSF샵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2차 상품은 다음 달 말 주요 매장에 출시됩니다. 한층 다양한 품목과 스타일로 구성되고 오는 11월에는 서울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도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에버랜드에서도 26일부터 캐대헌 테마존을 오픈합니다. 다음은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유튜브 채널의 골든 공식 리릭 비디오가 조회수 4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프로모션 없이도 약 100일 동안의 4억 뷰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24일 청계산댕이 레코즈 채널에서는 조정석 도플갱어 모임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배우 조정석은 자신과 닮은 꼴로 화제를 모았던 원주연세 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유영명 교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조정석은 6살 딸이 있는데 요즘 K-팝 데몬 헌터스에 빠져 있다. 거기 나오는 사자보이즈 멤버 이름이 애비인데 저를 그렇게 부른다고 전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딸이 아침에 애비 잘 잤어? 라고 묻기도 하고 제가 지지 뭐하고 있어? 라고 물으면 유치원 갈 준비하고 있어, 애비. 다녀와서 재미있게 놀자라고 대답한다며 요즘은 이런 역할놀이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석은 가수 거미와 2018년 결혼해 2020년 첫 딸을 얻었으며 현재 거미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빌보드 SNS는 골든, 빌보드 글로벌 차트 10주 연속 1위 석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에버랜드에 위치한 스낵버스터가 공개됐는데 사자보이즈 캐릭터로 도배가 됐습니다. 입구에는 데몬 문양이랑 호랑이 덮이도 있고 내부에 창문이랑 액자도 다 배치하고 테이블 테이핑도 했습니다. 외부에는 사자보이즈 사진들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케비노와 메이홍은 팬으로부터 캐대헌의 넷플릭스 영화 사상 역대 1위 기념 골든디스크 형태의 상패 선물을 받고 즐거워했습니다. 플릭스페트롤 집계 결과 25일 기준 캐대헌은 다시 2위로 복귀했고 미국에서는 1위를 2일 연속 이어갔습니다. 캐대헌 관련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